한번 강 대표님 소개 네. 한번 시켜주시죠. 아까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정동춘 박사님이시고 전 재단법인 K스포츠 재단 이사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음고생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지난 4년을 되돌아보자면 어땠는지 우선. 저 같으면 저 뉴스가 나오자마자 네. 아마 합병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겠거든요. 어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좀 억울함이 여쭤보겠습니다. 완전 억울한 엄청났을 게. 텐데. 네. 뭐,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 그 심정을 네. 네. 이 얘기하라 그러면 네. 참 말문이 막힙니다. 우선은 네. 우선 가슴에 맺힌 이 억울함을 그 사이에 좀 풀려고 네.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만 음. 어디다 제 얘기를 네. 경청해주는 매체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혼자 이렇게 가슴앓이를 하고 있어 왔는데 다행히도 제가 전공이 일어났던 그 운동 생략 쪽에 네. 하다 보니까 예. 제 자신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또 신체 혹은 정신을 다스리는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 기회가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억울하다는 뭐 그런 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조선일보, TV조선에서 나왔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가 나왔을 때, 한겨레 신문에서 최순실 씨가 자주 단골로 다니는 마사지숍 원장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아니, 박사님에게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마사지숍 원장, 하셨습니까, 진짜? 이 마사지샵은 네. 제 인생에서 누구를 마사지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마사지 샵 자체를 제가 네. 뭘 하는 곳인지 네. 도대체 어떻게 마사지를 하는 건지 네. 그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처음에는 누가 저렇게 장난치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날 뭐 아마 그 2016년도 네. 9월 20일 날짜의 신문, 한겨레 신문으로서 기억을 하는데 네. 어쨌든 그날 이후로 뭐 신문에 뭐 대문자가 만하게 저에 대한 모든 명칭이 네. 스포츠 마사지 센터장입니다, 제가. 네. 저도 기사 읽었습니다. 네, 이게 엄청 유명했어요. 도대체 예. 누가 이런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건가 하고 그 당시에는 워낙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차근차근히 자료를 계속 이렇게 모아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주 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당시에 해명도 해보고 반박도 해봤는데 그래서 언론에 안 나가던가요? 사실은 그 억울한 심정을 뭐 태극기 집회에 가가지고 한번 얘기해보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큰 이슈가 되지도 않았고 또 어떤 언론도 뭐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제 억울한 사정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는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 무슨 세상이 이렇게도 변할 수가 있나 하고 저는 이 국정조사 청문회 할 때도 크게 괴롭힘을 당했지만 네. 그 이후에 신문, 언론, 뭐 여러 가지 어떤 TV라든지 이런 매체에서 계속 마사지 센터장으로 네. 아예 락인을 찍어놓고 네.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또 오해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제 가족, 제 친구 전부 다 저를 소위 어떤 그런 마사지사라고 네. 이렇게 여기고 있어서 제가 너희들이 뭘 알겠냐?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뭔가 이렇게 뒤집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직 저 개인이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 그냥 마음앓이만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을 하자면 국민체력센터 운동처방실장을 하셨으면 인터뷰도 많이 하셨을 거고 많이 했죠. 아는 기자분들도 많을 건데 근데 네. 뭐
이 병원이나 기타 이렇게 방송에 자주 나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프로그램에 나가서 출연을 뭐 한 10분이나 뭐 이렇게 하지만 네. 예, 주로 작가님들이 연락이 오지 신문이나 이런 TV의 기자님들하고 상대를 해서 이렇게 업무를 뭐 방송 출연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사지 숍을 박사님께서 마사지 숍을 운영하지도 않고 그에 대한 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리 소리쳐봤자 소용이 없고 허공 속의 외침이었고 아무 언론에도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잠깐 방송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운동 처방 분야에는 거의 제가 초창기에 뭐 개척자적인 어떤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그에 관련된 방송 보도는 뭐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한 500여 회 이상 언론에 비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즘 이렇게 한겨레 신문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톤을 보면 네. 이 뭐 전혀 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마사지사 오직 네. 그거로만 몰고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말문을 참 읽기가 어려울 정도로 뭐 괘씸하기도 하고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당장이라도 당장 이렇게 기분으로 한다 그러면 쫓아가서 무슨 가해라도 하고 싶은 그런 격분한 마음이 일 때도 거의 매일 있었던 거죠. 당시 한 2016년도 말부터요. 2017년도, 2018년도까지 불면증 내지는 뭐 공황장애까지 상당히 많은 이 신체 정신적인 이 어떤 그런 그 스트레스 증후군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스스로 다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은. 그럼 그쪽 세력들한테는 돌이켜 생각해보면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마사지숍 원장을 무조건 했어야 되는 거네요. 그쪽 세력들한테는 어떤 식으로든 몰아붙이는 거죠. 네, 그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지 K스포츠 재단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이 재단 스포츠 재단에 이사장을 마사지샤를 앉혔다. 국민들을 분노를 사게 만들어야 되니. 제가 이사장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네. 정치나 기타 일반 사회에 돌아가는 것을 네. 전혀 모를 정도로 네. 제 학문적인 이 관심만 유지하고 살았던 평범한 그야말로 이 체육학도였던 쌤인데 이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국정농단 사건 이런 관련돼서 네. 사회를 알게 되니까 네. 참 이 도덕, 양심, 네. 정의, 네. 규칙 네. 이게 없어요. 갑자기 저한테서 그런 것들이 떠나가니까 아주 참 막막했습니다. 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떻게 앞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될지 그런 어떤 자괴감도 들었습니다만은 이대로 네. 당할 수만은 없다. 네. 어떤 투쟁이라도 내 개인을 대변하는 것도 있지만 네. 나 말고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뭔가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한겨레 신문의 그 김의겸 외 14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결국 혼자 싸우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1대 15입니다. 이게 재판을 해도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때 한창 이슈가 됐을 때 걔네들은 거짓 선전을 한번 효과를 보고 그 다음에 결과는 한참 뒤에 나오니까요. 그렇죠. 이게 이래서 얘네들이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증명을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네. 거짓말을 통해서 당장 얻을 수 있는 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르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희생을 당한 게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2016년도 이후에 제가 소송을 한 30여 건을 진행을 해보니까 민사소송하고 이제 행정소송을 같이 재단 설립허가 취소 관련해서도 관계되는 걸 해보니까 어쨌든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그런 싸움이라는 어떤 생각도 들지만 일단
그 상대에게 일깨워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내가 뭘 잘못했지? 네. 라는 것을 장기간에 걸쳐서, 보통 소송 한번 시작하면 뭐 6개월서부터 그쵸. 1년 가는 것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상대가 변호사, 법률 대리인도 선임이 해야죠. 그 다음에 법정에도 왔다 갔다 해야죠. 준비 쓰면 써야죠. 그 기간 동안에 본인들이 했던 일들을 그를 통해서 고통을 받아요. 맞습니다. 법원에서 준비 승인하고 날라오면 이 가슴이 철렁해요. 멍거든 피거든 간에. 네.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서 한번 느껴봐라.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네. 한번 느끼겠죠. 네. 네. 당시 생각을 해보면 네. 탄핵의 딱 시작점이었거든요. 네. 스타트가 한겨레 신문 그 기사였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TV조선에서 방영을 했고요. 50일 전부터. 네. 그래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첫 시작이니까 그냥 밀어붙였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추리하기로는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이 당연히 그 정도 갈 수 있는 스펙과 자격 요건을 갖추면 문제를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 제기를 하려면 그에 대한 소설을 써야 되는 거고 파상 공세로 밀어붙여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남자인데 여자로 만들어버린 거랑 그렇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탄핵까지 갔고 대통령이 바뀌었고 작금의 시대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가 확신을 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까 그 스포츠 뉴스에서 나왔고 그랬는데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네, 어떻게 네. 그게 그렇게 확 뒤바뀌어 갖고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데도 누구 하나 왜 거기에 대해서 정정을 안 했죠? 그 당시에 진짜. 이게 만약에 무명인이었다면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것도 좀 이상해요. 왜냐면 최소한도 네. 이 체육계에 전화 한번 안 했던 거고. 그렇죠. 확인하면 끝나는 건데. 네. 그리고 네. 또 하나 놀라운 김의겸 한겨레 김의겸 외 14명이 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네. 그 아까 김창금이라고 네.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저는 그때 이제 이 기자들하고의 어떤 전화 통화를 이제 하지 않을 결심을 하고 전혀 받지를 않았어요. 네. 근데 우리 재단에도 또 거기에 또 뭔가 이렇게 관련되는 사람이 있었든지 이제 경영지원본부장하고 또 상임이사가 저한테 와서 우 기자니까 받아달라. 네. 속았죠 제가.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거기에 또 박영선 의원이나 손혜원 의원하고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당연히 그렇겠지. 왜냐하면 국회 청문회 할 때도 노승일이가 이게 그때도 이제 어떤 보면 이 사업본부장이에요. 네. 그래서 사업본부장이 또 서로 연결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인데 일단 거기에서 이제 우호 기자라고 해서 김창근 기자하고 통화를 해서 네. 아까 대구 메일에서 네. 나왔던 그 기사 네. 이력서를 네. 김창근 기자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것은 하나도 내지 않고 마사지 센터장으로만 냈던 거예요. 저는 정말로 한겨레 신문의 요 관련 기자들이 양심에 불량을 했고 양심 불량을 했고 기자로서의 어떤 자격박탈을 당해도 싼 아주 싸구려 기력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천인공노한 일들을 그 기자들이 저지른 거죠. 그렇죠. 저한테. 그러니까 조사하면 금방 나오는 거고 그리고 네. 자료를 줬으면 그 자료를 보고 검증을 하든지 네. 했으면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하고 그냥 다른 기자들 쓰는 대로 그대로 그냥 말 맞춰서 그냥 나가버린 거 아닙니까? 제 이야기나 네. 기초 자료가 있었겠지만 네. 그건 전혀 무시하고 그러니까요. 자, 이 이사장은 이렇게 가자. 그렇게 하고 프레임 짜놓고 작당했던 그냥 그걸로 거죠. 가는 거죠 그냥. 네. 지금 여기 네. 이력서가 있습니다. 아. 네.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부분이 있는데 네. 제가 지금 너무 학술 활동 경력에 운동생리학회, 한국운동생리학회 정회원, 대한운동사회 정회원, 한국체육학회 일반회원, 체육과학연구회원, 한국스포츠리서치회원, 대한운동학회 이사. 그리고 전입니다. 다. 네, 전입니다. 네. 그 전에 그리고 이제 보시면 국군체육부대 연구원, 그리고 난곡중학교 교사님, 선생님, 그리고 대한운동사회 연수원 교수, 그리고 전이죠. 다 지금 전입니다. 네.
호서대학교 겸임 교수, 건국대학교 한국건강영양연구소 책임연구원, 국민체력센터 운동처방실장. 전에 이 정도 경력을 가지신 분을 마사지샵 주인으로 하는 거. 마사지샵 주인으로 만들어내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진짜. 네. 그러니 탄핵을 만들어냈죠. 그렇죠. 네, 이 경력에 마사지샵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저런 식으로 거짓말을 막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진짜? 네. 네. 야. 어떻게 보면 지금 박사님 같은 경우는 역사 속의 희생자라고 저는 보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대 권력이 절대 이 이력이, 이 경력이 나가지 않게 네. 모든 힘을 다해서 막아낸 것 같거든요. 이걸 갖다 어떻게 마사지사로 그냥 둔갑을 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너무 많네요. 그럼 지금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힘드셨고 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도 오셨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싸우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가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뭐 탄핵의 뭐 절차적 부당성 그런 게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싸우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저 한 개인은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네, 당한 상황 전체적인 것을 보면 이 팀의 팀장격인 김의겸 씨가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청와대 대변인으로 간다는 함흥증이 생겼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 무슨 이렇게 팀이 있어서 네. 마치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나 해내고 잘 마무리를 했으니까 보상을 주는 건가? 농고 행사를 농고 하는 것 같아요. 행사니까. 농고 행사를 그런 하는 느낌이 거예요. 들지 않습니까, 지금? 보통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한 동기가 있는데 그쵸. 뭐 돈이든지 성진이든지 네. 뭐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당연하죠. 사람이 뭐 봉사 이거는 또 뭐 이런 일 봉사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이거는 네. 부담되지 않고 그래서 아마 이게 성진이 아닐까. 그리고 이 김의겸 기자의 네. 또 그 팀들이 네. 보니까 그 아래에 있던 뭐 김청흠 기자나 이런 뭐 기자들이 다 성진을 했더라고요, 내부에. 사람을 찾으니까 다 성진하고 또 네. 김의겸 기자는 대표적으로 또 대변으로 가서 그렇죠. 또 얼마나 많은 그 권력을 가졌기에 막 대출도 해가지고 네. 또 흑석동에서 뭐 8억인가 이자 투자도 수익을 내고 하고요. 뭐 국회의원 그래도 양심이 있었던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원 공천을 안 주겠다 해서 열린우리당으로 가긴 갔습니다만은 이런 일을 하고도 네. 세상에 떳떳하게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네. 분명히 뭔가 반성의 어떤 그런 멘트를 하지 않고서는 네. 네.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청와대로 갔다? 이 모든 행태의 정점은 청와대다. 청와대로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무슨 386 뭐 이 소위 말해서 민자 운동하는 사람들 주사파 어쩌고 얘기하는 걸 저는 사실은 그 내막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게 딱딱 이렇게 뭔가 끼워 맞춰져 가는 것을 볼 때 놀라운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김성태 의원, 이혜원, 하태경 의원 이런 분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보다도 더 심하게 저를 공격하는 걸 보고 새누리당의 의원이 맞나 할 정도로 저는 의심을 했어요. 또 탄핵세력이기도 하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공통점이 있죠. 바른미래당을 분당을 해서 나가더라고요.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네. 참 정치 세력들의 참 이합 집산이 또 한 번 문제고 네. 또 탄핵 당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에서는 어쨌든 저 한 개인이라도 김여경 및 그 나머지 기자들에 대한 자기들이 한 짓을 알게 하고 각성하고 좀 적어도 1년 이상 네. 좀 이렇게 뭔가 깨닫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네. 제 한 몸 바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저들의 어떤 그 소위 만행의 여자한테는 한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렸으니까 네. 네. 그들을 좀 진정시키고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네. 분명 이혜원 의원이나 아니면 김성태 의원, 뭐 하태경 의원, 그 국회의원실에 보좌관이 9명이고 보좌진이 박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학력이나 이력이라는 걸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조사하면 다 이거 나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정보 국회로 공개 자료를 다 보냈습니다. 네. 정보 공개 청구하면 다 압니다. 다 네. 보냈습니다. 그래도 다른 마사지숍 운영자라고 얘기한 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그분들은 분명히 져야 될 겁니다. 분명히 져야 되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박사님께서 정동춘 박사님께서 지금 싸워 오셨는데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공당으로서 저희가 함께 아주 많은 당원들과 같이 싸워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싸우는 게 인지상정이고요. 당연하죠. 네. 예, 그게 당을 만든 이유고, 힘이 생깁니다. 예, 우리가 젊은 애들이 이렇게 나온 이유입니다. 네. 너무 비상식적이라서 그렇지. 처음에는 이 얘기를 듣고 아니 마사지숍 운영자가 무슨 박사야. 그리고 그쵸. 공공기관에 10년을 일을 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마사지숍 원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망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탄핵의 첫 스타트부터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감옥도 가시고 또 자살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밖에 있었지만 감옥 갇힌 적 없었습니다. 지난 3년. 네. 뭐 모든 언론에 다 보여주셨고 청문회라든지 아니면 탄핵 심판 다 호출을 당하셔가지고 가가지고 인격적 모독을 그렇죠. 당하시면서 어땠을 건지 밖에 대인 기피증은 안 생겼는지. 생겼죠. 전부 이렇게 알아보고 봅니다. 네. 마사지 일어나면 아니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을 일이 아닌데. 진짜 너무 황당해서 황당해. 그래요. 너무 황당해서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 마사지사의 오명을 네. 벗고 당당하게 이 햇볕을 받으면서 걷고 싶은 것이 한 개인으로서의 작은 소망입니다. 또 그런 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네. 자기들 목적을 이루려고 네. 이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또 무자격 기자들을 또 네. 척결을 해서 네. 세상이 깨끗하고 또 이 자유롭고 네. 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이 되도록 저 한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딱 두 가지 질문을 더 하십시오.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인면수심으로 행동했던 기자가 승승장구하면서 후보로 나오고 그리고 노승일이라는 그 사람은 사회운동가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는 걸 보셨을 때 과연 뭐 저 같으면 나라를 떠나고 싶었을 것 같거든요. 돈이 없어서 이민은 못 갑니다. 웃으면서 소송하느라고 네. 거의 뭐 탕진하다시피 했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노승일 고영태는 사실 체육계 제 후배이기 때문에 네. 나쁘다 말다 다른 사람한테 제가 나쁘게는 얘기를 못합니다. 껴안아야 될 후배들인데 네. 잠시 잘못 생각해서 네. 내부 문건 들고 또 정치인한테 속아서 네. 갖다 바치고 예. 또 그 대가 혹은 보상으로서 저 비례대표 사회운동가로 나가 있는데 진정 본 모습은 본 마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래도 후배들을 각자 삶이에요. 네, 후배들을 네. 보호해 주시네요. 네. 저는 이 스포츠맨이었기 때문에 이 체육인들이 사실상 배움이 짧아서 굉장히 이 운동선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수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산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K스포츠 재단이 그런 친구들에게 좀, 이 사회 이 참 정글 속에서 네. 사기당하고 보통 뭐 연금 받아가지고 목돈 지지만 네. 친구들한테 당하고 뺏겨요. 저기 가지고 있지를 못하고. 그래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K스포츠 재단의 어떤 그 기금을 통해서 그들의 복지를 조금이라도 좀 도우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어쨌든 무산되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든 탄핵의 시작이었고 그 끝이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누구보다 지금 감옥에 계실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예, 같거든요. 뭐 저 그 억울한 마음. 안에 계시지만 네, 사실 제가 뭐 최순실 씨가 저를 뭐 이렇게 픽업했다고 그러는데 추천은 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이력서 들어가서 네, 인사검증팀에서 네. 저 전 직장을 다 전화를 했습니다. 네. 해가지고 검증 받은 후에 네, 이사장으로 갔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도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재단에 가니까 이미 뭐 여러 외부로부터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고 그러면 제가 그거를 좀 불식시키고 척결을 하고 네.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 하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뭐 그 저쪽 편에 어떤 이 국회에서도 계속 사임해라 뭐 이런 어떤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이사 2명이 앉아가지고는 그 불법 이사회를 통해서 저를 해임함으로써 약 30여 건의 이 민사소송에 휘말리고 뭐 거의 가산을 뭐 탕진하다시피 했지만 많은 걸 배웠고 또 체계적으로 투쟁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막 비싼 수업료 내면서 네.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박근혜 대통령님은 곧 아마 영의 몸에서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이 기원컨대 어쨌든 몸 다치지 마시고 마음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출소를 하셔서 여생을 좀 마음 상하지 않고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원드립니다. 네. 인사 검증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 민정실에서 인사 그거 당연한 검증은 거죠. 정말 네. 이 얘기도 전 처음 듣는데 인사 검증을 한 사안입니다. 인사 검증을 하고 스포츠 재단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추천은 그걸 누가 할 수 있지만 네. 그걸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럼 대통령이 누구는 추천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추천은 상관이 없습니다. 인사 검증을 했냐 안 했냐는 건데. 그렇지. 그러면 대통령의 이 시작부터 해서 대통령의 억울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손쓸 네, 어떤 이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노력을 해서 네.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투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뭐 물어보실 거. 아니 뭐 저는 물어볼 거라고 황당하죠. 네. 네, 이런 사례가 이번에 있었다는 거를 과연 그 저쪽에 이번 그 촛불 집회 때 촛불을 들었던 젊은 사람들도 알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이 영상은 저도 봤지만은 저희 그 다른 유튜버들도 요 부분만 따로 편집해서 좀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굉장한 모함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 야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파 정당까지도 그런 식으로 이번에 했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그 놀라워요. 이런 게 가능한가? 일사불란하게 말을 맞춰서 질문을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진영이 다른데. 그래갖고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뭐 공통점이 있었죠. 그 네. 사람들 전부 다 탄핵 세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 봤을 땐 공통분모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쟤네들은 어떻게 좌와 우의 정치는 분명히 이념이 달라야 되는데 왜 같이 공조를 했는가 이 부분도 의심이 되고 그리고 그 보도했던 그 기자들 청와대까지 들어간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잘은 몰라도 제 그냥 개인적인 음모론적 시각에서는 언론과 정치와 기타 등등 여러 조직들이 하나의 커넥션으로 묶여서 이번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게 이번 탄핵의 어떤 실질적인 배후 세력이 아니었나라는 느낌이 들고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 희생을 당하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좀 네. 한마디 말씀드리면 네. 이번에 이제 새로 이제 그 4월 15일 날 의원들이 뽑히시는데 네. 네, 부탁하건데 네. 네, 보수는 분열 때문에 망한다는 말을 네. 다시 듣지 않도록 네. 똘똘 뭉치셔서 좀 개인이 아무리 네. 의견이 막 이렇게 있더라도 네. 또 이 전체를 단합하고 또 서로 뭉쳐서 이 나라를 뭐 주사파 네. 386한테 맡기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어쨌든 이 의원님들 부탁하는데 서로 당선되시면 당내 분열을 어떻게든 막으시고 단합하셔서 이 나라를 어쨌든 이 자유, 시장경제 또 한미동맹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도록 네. 부디 마음 단단히 가지시고
국정을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오늘 초대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네, 제가 고맙습니다. 감사하죠. 이 가슴이 후련해집니다. 이 얘기하고는. 저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은 꼭 국민들에게, 지인들에게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을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네. 이 박사님의 억울한 마음이라든지 박사님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 지금 조작된 과거 이력을 다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 자, 이제 3부로 넘어가시죠. 네. 그러면 자, 요걸로 해서 2부를 마치고, 네, 또 이제, 없으시죠? 아, 네, 3부로 이제 넘어가서, 네. 또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어둡습니다. 이 어둠이 언제 거칠지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새벽당이 이 어둠을 밝히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있었듯이 다시 한번 위대한 대한민국을 32번가의 기적 새벽당이 만들겠습니다. 비례정당은 32번 새벽당. Make South Korea Great Again.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4월 15일 여러분의 한 표가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